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 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이번 40회차 라리가 7경기, 세리아 7경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39회차는 맨시티가 비기는 그런 이변이 발생하면서 2월 됐는데 2월 금액만 7억 원 이상이 되네요. 유럽 리그가 첫 리그 주중 경기들로 펼쳐지고 아무래도 체력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리아 볼로냐와 제노아의 경기인데요. 볼로냐가 시즌 초반 리그에서 상승세를 달렸지만 지난 라운드 강호 인터밀란에게 수비라인 무너지면서 무려 6대1 대패를 당했죠. 지난 시즌 팀 공격을 이끌었던 소리아노,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오르솔리니 모두 건재하고 산소네의 측면에서 활약도 좋지만 아직 시즌 초반 공격적인 완성도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수비 밸런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사우텐이 부상 결장 여파로 인텔에게 6실점이나 허용했죠. 아무래도 중원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니까 측면 전개를 쉽게 허용했고 여기서 크로스에 이은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측면 수비도 좀 상대와 1대1에서 이겨내지 못했죠. 제공권 싸움에서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볼로냐입니다. 원정팀 제노아입니다. 초반 인터밀란, 나폴리 이런 강호들과의 연전에서 2연패를 당했지만 약체 칼리아를 상대로 승리했죠. 지난 라운드 피오렌티아에게 다시 발목을 잡혔는데요.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상대 탈압박에 이은 역습에 위기를 많이 맞이하죠. 수비 라인의 순발력, 발이 느린 편이에요. 순발력이 좀 부족해 보여요. 상대의 발빠른 공격수의 침투에 대처가 좀 미흡합니다. 제공권 싸움도 미흡하고 집중력 저하로 인한 안 줄 골도 내주는 그런 모양이 좀 있죠. 데스트로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사이를 움직임이 뛰어나게 파고들죠. 공격형 미드필더 파레스도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골 찬스를 노립니다. 교체 멤버로 투입되는 야야클론의 폭발적인 스피드도 인상적인 역습 카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볼로냐가 인테르에게 대량 실점하며 패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팀 짜임새가 제노아에 비해서 좀 앞서 있죠. 제노아의 수비 라인의 허술함으로는 볼로냐의 공세를 막아내기 벅차 보입니다. 볼로냐는 아라우토빅의 힘과 높이, 산소네, 바로우의 스피드,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역대 상대 전적에서 볼로냐가 최근 제노아한테 밀리는 형세였는데 올 시즌 초반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 볼로냐의 전력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볼로냐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라리가의 헤타페와 에이티 마드리드인데요. 헤타페는 작년 시즌 전방 압박과 중원의 막시몬 위치 중심으로 조직력이 좀 단단한 모습을 보였죠.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보르달라스 감독이 떠난 뒤 미첼이 복귀하며 새롭게 팀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비아레알에서 중앙 수비 쿠엔카, 바르셀로나에서 알레나를 영입하며 중원과 측면을 보완했지만 중원 수비와 측면 수비 조직력에선 허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우날과 우측 수비 수아레즈의 프리킥은 위협적이지만 아직 조직적으로 단단하진 않아요. 공격의 짜임새가 좀 부족한 모습이죠. 수비 라인의 허점을 보이면서 지난 라요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거기에 후반 막판 페널티킥을 우날이 실축하면서 골 결정적인 면에서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죠. 전체적인 구단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올 시즌 쉽지 않은 예정입니다. 원정팀 에이트 마드리드입니다. 지난 빌바오의 경기에서 상대 중원의 수비적인 운영에 고전했죠. 중원에서의 막힘이 있었지만 에이티 마드리드의 자랑인 측면의 공수 밸런스가 좋았고 최전방에서 그리즈만과 코레아가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을 노리며 라인 브레이커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줬습니다. 전방으로 라인을 올리며 상대에게 역습을 내주며 위기도 있었지만 허리진영에서 요렌토, 그다음에 콘도그리비아, 데파울로 이어지는 라인이 탄탄함을 보여줬죠. 최근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에서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고 있지만 워낙 출중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출중한 만큼 본래의 강한 면모를 금세 되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트 마드리드가 최근 주춤하며 무승부가 늘었지만 최전방 그리즈만, 코레아 그리고 수아레즈의 공격력이 출중하고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 헤타페의 수비 조직력이 허술하고 중원 조직력도 떨어지는 점을 봐서 이번 경기에서 이변이 일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 경기 헤타페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사스올레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아탈란타. 시즌 초반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죠. 지난 시즌 90득점으로 리그 최다 득점 팀이었지만 22골을 그랬던 무리엘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흔들리고 있죠. 밀레노브스키의 경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아직 골과 도움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백 라인은 거친 몸싸움을 통해서 상대 공격수들을 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제공권도 좋은 모습이죠. 미드필더 숫자를 많이 두는 만큼 기본적으로 경기 운영에 우위를 가지며 중원을 장악하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무리엘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자파타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그나마 팀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죠. 자파타 리그 2경기에서 2골을 기록 중입니다. 무리엘이 복귀하면 다시 화려한 공격력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원정팀 사스올로입니다. 개막전에서 베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후반 2골이나 내주며 간신히 승리했죠. 공격의 한 축을 맡아줬던 카프토가 삼프도리로 시즌 초반 이적하며 전력 공백이 예상됩니다. 17골을 기록했던 베라디가 있지만 최전방에서 노련하게 버텨주며 연계해줄 공격수가 없습니다. 베라디 역시 측면에서 중앙으로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아직 중원과의 호흡에서 문제점을 보이면서 오프사이드에도 자주 걸리는 모습이에요. 중앙에서 프라테시와 로페즈가 수비적으로 치우치며 포백 라인과 함께 수비적인 존을 만들면서 운영하는데 수비적인 숫자에 비해서 수비력이 이렇게 좋은 뛰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두 팀 모두 부상과 이적으로 공격의 한 축이 사라진 상황이죠. 그나마 아탈란타는 최전방에서 마무리 지어줄 자파타가 버텨주고 있는 만큼 사스올로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중원의 짜임새도 아탈란타가 우세하고 수비 조직력 역시 아탈란타가 앞서고 있죠. 모든 면에서 아탈란타가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시즌 초반 이 아탈란타의 조직력이 흔들리는 만큼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아탈란타가 연이은 경기에 따른 피로도를 이겨내고 조직력을 끌어올린다면 손쉽게 승리할 수도 있겠죠. 이 경기 아탈란타의 승무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 먼저 피오렌티나 확실한 원톱 해결사 블라우빅이 건재하며 큰 전력 누수가 없었던 만큼 시즌 초반 확실한 조직력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죠. 개막전에서 AS 로마에게 패한 후 토리노, 아탈란타, 제노아를 상대로 3경기 연속 2대1 승리를 거두고 있죠. 블라우빅은 리그 4경기에서 3골, FA컵에서 2골로 벌써 5골을 기록하며 물오른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포백 수비라인의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미드필더도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며 우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고 있죠. 매경기 실점이 나오고 있긴 한데 수비적으로 큰 미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덩컨이 엄청난 활동량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인터밀란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에게 우상 경기를 펼치고도 아쉬운 패배를 당했죠. 루카쿠가 떠났지만 아르헨티나 듀오 마르티네즈와 호아킨이 공격을 이끌고 있고 노장, 제코도 매서운 골 감각을 자랑하며 지난 시즌 이상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PSV에서 이적해온 덤프리가 오른쪽 측면으로 나서는데 공격과 수비도 좋고 크로스 타이밍에서 공격수들의 세도와 타이밍이 아주 잘 맞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 이상의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백 수비 라인의 안정감, 그리고 중원에서의 지비력도 뛰어나죠. 챔피언스리그가 시작되면 경기 수가 많아지겠지만 워낙 스쿼드가 좋은 팀인 만큼 큰 걱정이 없어 보이네요. 전체적인 전력에서는 인테르가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오렌티나의 초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죠. 블라우빅이 최전방에서 좋은 연계와 등지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덩커리 측면에서 실수 없이 휘저어주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승리가 점쳐지는 경기인데 최근 경기 수가 많아진 만큼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강하게 압박한다면 인터밀란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피오렌티나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라이오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빌바오 시즌 초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승 3무로 패배가 없고 이 바르셀로나, 에이티 마드리드 이런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무승부예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수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죠. 중원에서도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펼치며 5경기에서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역습으로의 전환 속도도 매우 빨라졌고 왼쪽 무리아니, 오른쪽 베렌게르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팀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윌리엄스도 최전방에서 원톱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죠. 승격팀 라요입니다. 초반 강호들을 상대로 2연패를 당하더니 최근 그라나다, 레반테, 헤타페를 상대로 2승 1무로 상승세입니다. 3경기에서 무려 8골을 뽑아내며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에요. 은테카, 팔카오, 오스카 이런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포를 터뜨리고 있죠. 헤타페의 거친 수비를 상대로 경기 초반 PK로 앞서갔고 코너킥 상황 추가골과 팔카오의 라인 브레이크 골로 3대0 완승을 거뒀죠. 확실히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올 시즌 아직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빌바오죠. 전체적으로 강한 압박을 하고 수비 가담도 뛰어납니다. 라이온은 최근 그라나다 헤타페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지만 두 팀 모두 시즌 초반 바닥에 머물고 있는 좀 약한 팀들이죠. 빌바오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라요가 공세적으로 덤비는 모양새가 될 건데 빌바오의 노련한 운영을 라요가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빌바오의 우세가 예상되는데 빌바오도 골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아닌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되게 커 보여요. 빌바오의 승, 무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셀타 비고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레반테. 리그 5경기를 치르는 동안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4무 승부, 패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초반 강호인 레알 마드리드와 3대3으로 비기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좀 기대를 모았는데 이어진 하이컨 트빌과의 경기에서도 우세를 점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무승부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격 진영에서 활약해줄 그 프로토스의 부상 공백이 아쉽습니다. 지난 시즌 9골을 기록했던 그 솔다도 역시 개막전 이후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죠. 모랄레스가 건재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모랄레스 혼자 끌고 나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셀타비고입니다. 개막 후 1무 4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17점인데 레알에게 50점한 경기를 빼면 4경기에서 5실점으로 수비 라인이 크게 허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골 운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미나와 아스파스 투톱은 건재한데 공격 빈도에 비해서 골이 너무 적게 나오고 있죠. 수아레즈, 멘데즈, 노리토 이 2선 자원들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도 돋보입니다. 3선에서 타피아가 수비적인 부분에 신경 쓰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도 잘 잡아주고 있죠. 실제 경기력에 비해서 골 운이 따르지 않아서 승점을 못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 진영의 부상자들 발생으로 가까스를 버티고 있는 레반테죠. 반면 셀타비고는 실제 경기 내용에 비해서 골 결정력 부족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사수나, 카디스, 빌바오를 상대로는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치르고도 승리를 못 챙겼죠. 최근 성적과 별개로 셀타의 경기력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가까스로 버티고만 있는 레반테를 상대로 셀타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예요. 이 경기 레반테 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살레르니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살레르니. 지난 시즌 세리아비 2위로 다이렉트 승격했죠. 승격 후 전력 보강에 나서며 지난 시즌 세리아에서 20골을 기록한 시미를 크로토네에서 영입했죠. 근데 아직 시미가 팀에 녹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2부에서도 공격적인 축구를 운영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했죠. 1부 승격 후에는 3-4-3 전형에서 좌우 측면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크로스 패턴을 보여주지만 이 크로스의 마지막 정확도가 좀 떨어지며 골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죠. 수비 라인의 기량이 떨어지며 시즌 초반 실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올라서다 뒷방 맞고 무너지는 그런 경기들이 반복되고 있죠. 일부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어 보이는 전력입니다. 오른쪽에 튀니지 출신 그 케그리다의 기량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정팀 베로나입니다. 리그 개막 후 3연패에 부진에 빠졌지만 지난 라운드 AS 로마를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뒀죠. 중심 수비수였던 디마르코가 임대 복귀했고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담당하던 자카그니도 라치오로 떠났습니다. 수비 라인의 공백은 여실히 드러나며 리그 4경기 9실점 무너지는 모습이죠. 공격 진영에서는 그나마 해법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라조비치 장악력이 좋고 최전방에서 시메오네가 전성기의 폼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죠. 지난 라운드 로마를 상대로는 바라크, 그 다음에 카프라리, 파라우니 릴레이골로 역전승을 거뒀죠. 다만 수비 진영에서 상대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에게 크게 휘둘리면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죠. 두 팀 모두 하위권에 처져 있지만 베로나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수비력이 흔들리는 약점이 같지만 베로나는 그래도 상대 골망을 흔들 공격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죠. 로마를 상대로 좌우 측면 자원들과 최전방 시메오네의 공격력이 효과를 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어렵지 않게 승격팀을 상대로 연승을 챙길 것으로 보이네요. 이 경기 살레르니 패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스페치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스페치아. 지난 시즌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수비력에 큰 허점을 보이며 하위권에 머무르죠.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운 팀인 만큼 커다란 전력 보강은 없었지만 은졸라를 지켜냈고 임대생 그 다니엘 베르데를 완전히적으로 영입시켰죠. 유망주였던 포베가 피코리가 팀을 떠났고 파리아스도 이적하며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예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부족하지만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며 공격적인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원체 수비력이 허술해요. 지난 시즌에도 무려 72실점이나 했죠. 이번 시즌 역시 공격 진영에서는 골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수비력이 도저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죠. 역습, 제공권, 중원 압박 모두 안 되면서 승리를 챙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정팀 유벤투스입니다. 호날두가 이적한 후 리그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유벤투스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말매 원정에서 승리했지만 하이리그 팀과의 경기였죠. 지난 라운드 AC밀란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경기력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원에서 로카델리 중심의 경기 운영을 선보이지만 아직 조직력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디발라와 모라타 투톱이 전성기 폼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는 만큼 리그에서는 곧 경기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요. 포백 수비 라인도 건재하지만
시즌 초반 실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수비진의 기량 미달이라기보다는 중원에서의 압박이 조금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이네요. 유벤투스가 시즌 초반 흔들리고 있지만 승격 후 간신히 버티내고 있는 스페치아를 상대로는 어렵지 않게 리그 첫 승을 신고할 것 같습니다. 원체 개인 기량 차이가 크고 스페치아의 수비력이 허점이 많은 만큼 유벤투스의 다득점 승리도 기대가 되죠.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 모두 유벤투스가 크게 이겼고 모라타가 두 경기 모두 골맛을 봤었죠. 스페치아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의 에스파뇰. 승격팀 에스파뇰이 아직 리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지난 시즌 2부에서 탈세군다 전력으로 평가받으며 1위로 승격했지만 일부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비적인 밸런스는 잘 잡혀 있어서 5경기에서 5실점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의 짜임새가 너무 떨어지고 있죠. 최근 에이티 마드리드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연이어 2실점하긴 했지만 고메주 중심의 폭백 수비 라인 견고합니다. 에스파뇰로서는 지난 시즌 23골을 퍼부으며 팀 승격의 주역인 그 토마스의 골 감각이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죠. 12골 8도움으로 공격 진영의 천벽인 그 푸아도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만큼 토마스의 부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알라베스입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등권을 탈출한 알라베스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 강등 위기에 내몰릴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수비력이 부실하며 어려운 시즌을 치렀지만 올 시즌은 지난 시즌에 비해 더 안 좋아 보입니다. 4경기를 치른 현재 벌써 10실점하며 무너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수비 선수들의 기량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박스 안에 숫자가 많음에도 상대 공격수를 체크하기보다는 공에 시선을 빼앗기며 패스 플레이 한두 방에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내주죠. 그나마 최전방에서 호셀루가 고군분투하지만 원체 팀 전력이 약해 밀리는 경기를 하다 보니 공격 찬스도 별로 주어지지가 않고 있죠.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두 팀이지만 에스파뇰 쪽으로 경기 내용이 기우는 상황입니다. 알라베스는 지난 주축 수비 라인이 거의 잔류했지만 시즌 초반부터 대량 실점으로 무너지고 있죠. 에스파뇰은 그나마 고메주 중심의 수비 밸런스가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토마스가 서서히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대결 전적에서도 에스파뇰이 앞서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에스파뇰의 시즌 첫 승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에스파뇰의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지난 시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챔피언스 리그와 라리가를 병행하면서 주요 선수들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챔피언스 리그 16강까지 올라갔었죠. 리그에서도 4위를 기록하며 챔스 진출권을 따내기도 했죠. 올 시즌 초반 전력이 약한 팀들과의 경기에서 엔네시리, 파프코메지 이런 공격 진영이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교체로 들어오는 오캄퍼스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중앙 수비수 콩데와 디에고 카를로스의 호흡이 좋고 중원에서 페르난도의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이 좀 돋보이죠. 라멜라도 합류하면 공격 옵션이 더욱 다양해졌지만 아직 호흡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발렌시아입니다. 초반 상승세가 굉장히 좋죠.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지만 오사수나 알라베스에게 큰 점수차로 승리하며 공격에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전방 투톱 게데스와 고메즈가 최전방과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좋고 골 결정력도 살아나는 모양새죠. 양 측면 솔레르와 체리세프가 측면 크로스와 수비 시 중원 안쪽의 지역까지 담당하면서 중원이 미드필더 진영의 수비력까지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감독 교체 후 지난 시즌에 비해 한층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인 운영으로 많은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알라베스, 오사수나 상대적으로 약한 팀을 상대로 다득점 경기가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세비야가 상대 전적에서 홈에서 발렌시아에게 강하고 밀집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빠른 움직임은 좋지만 최근에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발렌시아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선취골을 놓고도 레알 마드리드에게 간결한 공격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었죠. 현재 두 팀의 컨디션으로 보아서는 발렌시아가 우세할 것 같은데 이 세비야가 워낙 홈에서 강한 팀이니까 세비야를 상대로 발렌시아가 홈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세비야의 이 경기 세비야의 승 혹은 무 이렇게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칼리아리와 엠폴리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칼리아리. 최전방 페드로의 공격력은 건재하지만 여전히 수비 라인에 견고함이 없습니다. 페드로는 두 시즌 연속 두 자리 득점에 올 시즌도 벌써 4경기에서 4골로 제 몫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수비 라인이 페드로의 골을 지켜내지 못하며 4경기에서 11실점으로 아직 승리 없이 2무 2패입니다. 공격과 수비 전환 속도도 느려서 상대의 역습 속도에 전혀 저지하지 못하고 반응 속도도 매우 느려요. 특히 수비 라인 말고 중원에서의 수비 가담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수적 열세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페드로를 앞진 공격력은 충분히 먹히고 있는 만큼 수비적인 허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올 시즌도 강등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원정팀 엠폴리입니다. 지난 시즌 세리아 B 1위로 승격을 했죠. 2부에서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68골 35실점으로 확실히 좀 2부에서는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였어요. 그러나 승격 후 유벤투스에게 행운의 승리를 거둔 것 외에는 일부 리그 팀들과 격차를 보이며 1승 3패로 부진하죠. 2부에서 20골을 몰아쳤던 망쿠소가 한 골에 그치고 있고 11골을 기록했던 안드레아도 무득점이죠. 중원에서 바라민 에딤이 경기 운영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팀 전체적인 기량이 떨어지다 보니 항상 상대에게 밀리는 경기를 하고 있죠. 유벤투스를 상대로는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는데 그 비카리오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팀을 구해냈죠. 수비 맞고 굴절된 공을 망쿠소가 첫 골로 연결하며 팀의 1부 리그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페드로가 건재한 칼리아리가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지만 엠폴리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변수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엠폴리는 비록 단 1승에 그치고 있지만 매 경기 뒤를 신경 안 쓰고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공격 빈도에 비해 3골로 골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위협적인 그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칼리아리 수비가 견고한 편이 아닌 만큼 이 경기는 엠폴리의 공세를 받아내느냐 무너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경기죠. 칼리아리의 승,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AC밀란과 베네치아의 경기입니다. 시즌 초반 부상자가 많은 밀란이지만 원체 스쿼드가 두터운 만큼 큰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공격 진영에 질라탄, 지루, 이 골을 넣어줘야 될 해결사들의 부상이라서 조금 아쉽죠. 공격형 미드필더 디아지의 운영과 중원에서 토날리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이 돋보이죠. 토날리는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볼 탈취 시에 빠른 전환을 통한 공격 전개도 좋고 프리킥 능력도 아주 뛰어나서 전담 키커로 활약하죠. 주로 왼쪽 측면에서 활약하는 레앙도 시즌 초반 좋은 컨디션으로 공격적인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비력이 워낙 좋았던 팀인 만큼 시즌 초반 4경기에서 단 2실점으로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죠.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에게 패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원정팀 베네치아입니다. 지난 시즌 세리아 B 5위에 그쳤지만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가까스로 승격했죠. 이브리그에서 팀 공격을 이끌었던 프란세스코와 마티아가 남아있지만 벨기에 주필러 리그에서 이적해온 토마스 아니와 오케르케가 최근 중용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와의 전력 차이를 실감하며 같은 승격팀 엠폴리를 상대로만 1승을 거뒀을 뿐인데요. 올 시즌 목표가 일부 잘릴 수밖에 없을 스쿼드고 개막전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 상대가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오겠음에도 결국 끌려가면서 2대0으로 패하고 말았죠. 새롭게 이적해온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이 맞아간다면 공격적인 면은 어느 정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AC 밀란이 최근 경기 수가 많고 부상자 변수가 있다고 하지만 승격팀 베네치아를 상대로 홈에서 이변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죠. 두 팀의 객관적 전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밀란의 승리가 확실한 경기죠. 13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레알 마드리드. 리그와 챔스에서 아직 패배가 없죠. 지단에서 안첼로티 감독으로 교체하면서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가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에요. 공격에서는 벤제마를 축으로 비니시어스와 아자르 또는 아센시오가 작년보다 간결해진 공격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과 중원의 모드리치, 카세메로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 당분간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다만 부상자들이 많아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 혹은 추가 부상자가 나올 경우 경기력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원정팀 마요르카입니다. 에스파뇰과 함께 습격했고 2승 1패로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양새죠. 지난 홈에서 치른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는 쿠보와 로드리게스 축으로 측면과 중원의 역습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중앙 수비 올리반과 발리엔티의 제공권과 좋은 위치 선정으로 안정된 수비를 보였죠. 하지만 최전방 앙헬이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 공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유연한 공격수인 이강인과 쿠보를 영입했지만 공격의 무게감이 아직은 떨어지고 있어요. 측면 공격도 활발하지 않으며 5경기에서 단 3골에 그치고 있죠.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는 준수한 편으로 앞선 경기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간결한 공격 루트와 중원의 단단한 지원으로 무리 없이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죠. 마요르카가 상대팀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과 전술적 변화로 대응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버텨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 경기 레알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에차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비아레알 부진이 심상치 않죠. 지난 시즌 팀 공격을 이끌었던 모레노의 부진 속에 챔피언스리그까지 5경기를 치른 현재 승리 없이 오무승부죠. 중앙 미드필더들과 측면의 짜임새가 좋고 공수 전환은 더욱 빨라진 모습이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우세하게 지배하면서도 골이 터지지 않으며 승리를 놓치며 무승부에 그치죠. 모레노, 파레오, 카프, 알비올, 토레스 기존 선수들을 지켜낸 가운데 디아, 포이스가 영입하며 측면 자원들을 더 보강을 한 상황인데 골이 잘 안 나와요.
시즌 초반이라 새롭게 합류한 디아와 모레노, 이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 맞추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권 언저리에서 고생했던 엘체지만 올 시즌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지난 주말 헤타페 원정에서는 승리했고 상위권 팀들인 세비야와 에이트 마드리드, 빌바오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치며 1승 3무 1패입니다. 수비적으로 나서며 5백 형태의 운영을 하면서 중원에서 테테 몰란타와 쿠티의 중원 장악, 측면으로 전환을 통해 빠른 공수 전환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확실한 마무리를 해줘야 될 루카스 보예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최전방에서 골을 마무리해줄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비적인 부분이 개선되며 확실히 버텨내는 능력이 생긴 엘체입니다. 객관적 전력은 비아레알이 앞서지만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무승부가 많으며 비아레알이 고전한 경기도 많았죠. 챔스까지 치르면 일정이 버거워진 비아레알입니다. 아직 모레노 중심의 공격력이 마침표를 못 찍고 있죠. 비아레알의 우세한 경기가 예상되지만 최근 흐름상 이거 무승부도 배제할 순 없죠. 폴더가 부족하실 경우에는 단통 무승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 비아레알의 승, 무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 볼로냐의 승, 2경기 헤타페의 패, 3경기 아탈란타의 승, 무, 4경기는 피오렌티나의 무, 패, 5경기는 빌바오의 승, 무, 6경기 레반테의 패, 7경기 살레르니의 패, 8경기는 스페치아의 패, 9경기 에스파뇰의 승, 10경기는 세비야의 승, 무, 11경기 칼리아리의 승, 패, 12경기는 에이시밀란의 승, 13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 무입니다. 이상으로 40회차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4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